예, 장주식 작가입니다. 며칠 전에 그 한 초등학교에서 한 젊은 교사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기 신문의 사설에 초등학교 그 교사 99%가 교권의 침해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도 보완을 또 서둘러야 우리 그 국민의 힘과 정부가 어제 당정 협의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치료비와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때 아동 학대 면책권을 부여하거나 교권 침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살펴봤다. 초등학교 교사의 99.2%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 보호는 믿을 수 없는 사안이다. 학생이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언어 폭력과 민원 역시 도를 넘었다. 도끼로 학교를 피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에서부터 임신하지 말라는 사생활 침해까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강압이 비일비재하다. 더 큰 문제는 조그마한 고투리로 아동 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흐름이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 정서적 학대라거나 또 쌈을 말리다가 신체에 접촉했으니 또 폭행이라는 경우도 또 있었다. 아주 기가 찰노릇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교사들은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방치하는 게 현명하다고 느낀다. 사실 아동학대 특례법은 가정 또는 아동시설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게 주요 목표다. 조기 발견을 위해 단순 정황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선 일부 학부모의 악성 신고도 많다. 2012년에 16건에 불과했던 그 교사 상대 대상으로 아동 학대 신고는 2019년 2154건으로 폭증했지만 절반 이상이 무협의 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 전체 비율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통계는 경기교사노조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특히 가해자에겐 신고 의무가 있어 교장, 교감은 미심쩍은 소문만 돌아도 신고부터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해당 그 교사는 즉각 업무가 정지가 되고 1년가량에 걸리는 소송을 혼자서 홀로 감내해야 한다. 무죄를 받아도 학대 교사의 낙인은 지어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신고자에게 무고죄를 묻기도 어려워 억울함을 토로할 길도 없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즘에 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가실이 없으면 의료 행위가 면책이 되듯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 가해자와의 즉각 분리도 필요하다. 무고성이 의심되면 교육청 차원의 변호인단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도할 필요가 있다. 그 소송까지 혼자 떠안아야 한다면 생활지도를 하려는 교사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학생들의 몫이 된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가해자는 학생에서 학부모로 확산하는 추세인데 부모의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쓸 수는 또 없다. 학교 폭력 그 이수처럼 치열한 소송전도 예상이 된다. 정부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논란이 큰 대안을 놓고 실험하기보다 당장 효과성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여야가 속히 머리를 맞대고 법률 검토에 나서 주어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아주 이상한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도 않을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입씨름하고 싸우기보다 먼저 시급하게 이런 학교 교권 침해 이런 것을 빨리 시급하게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